10,000원 넣고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주문스타 지지 치셨잖아요. 지지. 나한테 완전 매기려고 기권하시잖아요. 질문 어려운 거를. Abstraction. 그나저나 우리 찐성호 장성호 위원이 지난주 전보라면 먹기. 전보라면. 야, 그러니까 지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보라면 8개짜리. 보시다 그 네모난 거 맞아요. 8개짜리. 네. 근데 요거 8개짜리를 도전하셨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저희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네네. 이거 셋이 먹기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못 드셨어요? 다 못 먹었어요. 야, 우리 면을 정말 잘 드시는 장선아가 못 먹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와, 않습니다. 근데 물이 2.2리터가 들어가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도 라면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한 1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트 넘치기도 댓글 달려보고. 저 운동을 저는 거의 매일 하거든요. 예. 매일 무조건 거의 1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네. 입맛이 좋아져요. 근데 입맛이 좋긴 좋아. 그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가을이 찾아왔고 네. 예,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살찌는 계절 장성 해설위원 100kg를 넘기기를 바라면서 야구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라 안 된다. 데코라. 자, 지난주 어떤 질문들이 일단 들어왔는지. 이분 우리 잠깐만. 이제 9월에는 저기 허니도라지 이벤트가 끝났죠. 9월 달에. 그래서 저는 모르죠. 네, 끝났습니다. 지금 물어봤는데 끝났대. 뭐 도라지는 못 드리더라도 요 분 글은 하나 소개해드리고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비니님께서 올리셨는데 야구 용어들 점점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제 엄청 길게 또 쓰셨어요. 야구 용어들은 최초 일본식으로 정착되었던 것들이 원문화, 한글화되면서 변화하였습니다부터 최초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것이 구한말인데부터 해가지고 정말 길게 쓰셨거든요. 야구의 뭐 역사를 뭐 그냥 올리셨습니다. 댓글로 그래서, 이제 딱 정해 네, 주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허니도라지 이벤트가 끝나서 다음번 혹시 이벤트가 그러면 생기면 뭐 한다고 소개를 해요? 그분은 줘도 될 거 하나 남아서. 하나 남았답니다. 하나 남았다는데요? 이거 드리죠 뭐. 그러면 이 김비니님 드려야 네. 되겠네요. 정말 글을 엄청 잘 쓰셨어요. 정성이 좀 들어가 있는 글이잖아요. 엄청납니다. 네. 네. 우리 구라쟁이를 위해서 올려주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저 허니도라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지금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와 주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챈스원님께서 자, 그럼 야구 방망이에도 색깔 규제가 있나 궁금하네. 반말로 쓰셨는데요. KBO 인증받으면 방망이면 라카를 칠한다거나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매직으로 본인의 신념이나 사인을 해서 본인만의 방망이로 경기에 나가도 될까가 궁금하다라고 반말로 쓰셨네요. 라카를 칠하면 안 되고요. 네.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냐면 요즘에는 그 심판들이 다 그 선수의 배트를 봐서 KBO 공인 그 스티커 요만한 게 있습니다. K자 들어가요. 네, K자 거야. K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검증을 받은 거를 배트를 붙입니다. 우리가. 붙이는구나. 그걸 붙이지 본인이 어떤 그 좋아하는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트에 붙이게 되면 네. 그 부정 배트로 또 돼가지고 그 타석이 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안 돼요. 라카 칠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색깔 규제도 있고. 색깔 규제, 제가 색깔 규제를 말씀해 드릴게요. 예. 용구 및 유니폼 3.02 배트라는 부분에 보면 야. KBO에서는 유색 배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따르며 금속재 배트, 나무의 접합 배트, 대나무의 접합 배트는 총재 허가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협회가 공인하면 금속재 배트, 나무로 된 접합 배트, 대나무로 된 접합 배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과 구분되는 갈색, 짙은 회색, 검은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규정이 있네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배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2023 공식 야구 규칙 책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유니폼, 뭐 슬라이딩 장갑, 뭐 배트의 길이, 뭐 배트의 무게,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배트 끝에 이렇게 밴드를 감잖아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안 되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도 보고 뭐 KBO 리그를 보시면 요즘에는 그 이제 하도 이제 미끄러우니까 예. 배트 이제 손잡이 쪽에다가 다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냐? 손잡이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 미끄럼 방지? 방지가 있어요. 그걸 예. 다 합니다. 그걸 다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반창고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 위에하고 그러니까 배트 헤드 쪽하고 아래쪽하고 무게가 비슷해가지고 배트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이 굉장히 선수가 쓰기 편하게 그런 어떤 무게 중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빠드레님께서 시즌 경기 일정은 특정 프로그램을 돌려섰잖아요. 아니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에 이제 5팀이 있고 네. 지방팀들이 5팀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정이 다 깁니다.
사실상. 그 동선 짜야 되니까. 예. 이 지방팀들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한 경기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도권 팀들이 체력적으로 보면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그럼요. 네. 아.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매년 이 KBO 쪽에서 이 일정 짜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고민을 고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10개 팀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일정 때문에 유불리가 나눠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최대한 공정하게 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AI가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특세님께서 해설을 듣다 보면 투수 구종이나 볼 카운트에 따라서 해설위원들께서 공 한 개 앞에서 쳐야 한다. 혹은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고 쳐야 된다. 뒤에서 쳐야 된다. 직구와 변화구에 모두 대처하려면 중간에 놓고 쳐야 된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야구 잘 알고 싶은데 대타자 장승나님이 방망이를 들고 타격 자세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팍팍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간 협소상의 문제로 요거를 배틀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야구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상. 이게 왜 네. 앞에다 쳐야 되냐? 네. 왜 공을 뒤에다 놓고 네. 쳐야 되냐? 이 히팅 그러니까- 포인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듯하게 날라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놓고 치면 우리가 이제 원래 타격 포인트가 여기라고 한다면 예. 여기다 놓고 치는 겁니다. 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여기도 놓고 친다고 해서 이렇게 뭐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상 빠른 공은 좀 앞에서 빨리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몸이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변화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빠른 공보다는 홈플레이트를 지나서 포수 밑에 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빠른 공을 치는 것처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스윙이 되든지 배트 끝에 맞겠죠? 네. 그러니까 변화구를 노렸을 때는 공을 조금 더 잡아놓고 때린다는 생각을 잡아놓는다는 건 좀 더 뒤에서 뒤에서 친다는 거죠. 치는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게 되면 빠른 공도 노려야 되고 변화구도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구 없이 투 스트라이크 이어도 빠른 공 노릴 거야. 그럼 빠른 공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변화구가 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투수들이 변화구를 더 많이 던지니까. 네. 그러면 변화구가 왔을 때 헛스윙 돼서 삼진 당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직구를 노리면서 직구 하다가 변화구도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중타임이라는 거죠. 아, 중타임. 중타임. 빠른 공, 변화구, 빠른 공, 변화구 같이 생각했을 때 여기. 이렇게 아. 놓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정확하게 때린다, 이건 아닙니다. 예. 고기 이렇게 맞추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이밍 싸움 예.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구는 아무래도 빠른 공보다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잡아놓고 치면 공을 배트 중심에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빠른 공은 좀 앞에서 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느린 공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앞쪽에서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타구가 더 멀리 가는 그럼 거죠. 만약에 빠른 공을 약간 뒤쪽에서 때리게 되면요. 파울 되는 거죠. 파울 되는 건가? 아, 그래서 파울이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 배트 부러지고. 그래서 네. 이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야구에 올라온 댓글아 질문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MLB 파크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근데 황준서가 확실히 윤영철보다 위급이 맞나요? 네. 지금 윤영철은 8승이거든요. 어제 또 승리를 거뒀는데 야, 이렇게 되면 윤영철 선수는 신인왕도 그러니까 차지할 수 이게- 있는 경쟁이 이게 되고 마지막까지 신인왕 경쟁이 아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영철 선수가 8승이죠. 문동주 선수도 8승입니다. 네네. 근데 이닝수는 확실히 문동주 선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문동주 선수는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그러니까 1월 경기에서 마지막 등판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120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윤영철 선수가 9승을 거두고 10승을 거두면 저는 문동주 선수도 아마 등판을 아시안게임 갔다 와서 그리고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도 뭔가 등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인왕이라는 거는 이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뭔가 상황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승을 만약에 윤영철이 하고 문동주는 8승해서 만약에 시즌을 끝낸다? 그럼 윤영철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4 MLB 파크 신인 모의 드래프트 2차 결과입니다. 와, 이거 이제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자, 일단 하나이글스가 1라운드로 황준서를 장충고 투수를 지금 지명을 했고요. 와. 그리고 야, 근데 이거 화면 너무 이쁘다. 다 잘 해놨네. 예. 이 검은색은 뭔가요? 검은색은 이제 대학 선수 같아요. 대학 선수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산이 김태견, 김태견. 인총고, 롯데가 전미르, 삼성이 김희건, NC가 조대현, 기아가 육선엽 야, 뽑았다. 근데 요 위에 보면 참가자 있죠, 참가자. 예. 참가자 보이죠, 요 사이에. 이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건 너무 이쁘다, 사실. 근데 이분들이 나름 되게 아, 그럼요. 고민해서 뽑은 게 보이네요. 예. 근데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1라운드 이제 황준서 이름을 거론했던 이제 주변 분들이 맞아요. 전문가들이 황준서 그리고 조대한, 육선엽 이런 선수도 좀 이름을 맞아요. 보내. 거의 1라운드 지명 받을 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죠. 네네네. 모의 지명입니다. 네, 모의 지명이에요. 이거 진짜 되게 잘 만들었다. 네, 재밌네요. 이거. 예. 전통적인 라이벌 구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네요. 기아의 전통적인 라이벌. 여기는 1위 1 LG, 2 두산, 3 삼성, 4 롯데, 5 쌍방울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의미가 있네. 의미가 있죠. 왜냐면 기아 LG는 예전부터 정말 잠실에서 치르면 엄청났습니다. 저 어릴 진짜 때 엄청났어요. 어릴 때 야구장 갔을 때 항상 저는 LG 기아전을 갔는데 맞아요. 진짜 이게 사람 꽉 차고 아, 기가 막혀요. 저는 진짜 와. 막 35,000명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통로에 앉아가지고 야구 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해태 아줌마 오시고 그렇죠. 막. 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기아와 삼성은 이제 전통의 라이벌이죠. 기아 롯데는 또 인기팀 라이벌이죠. 아. 그리고 기아 쌍방울은 호남 라이벌. 호남 라이벌. 진짜 다 의미가 있네. 네, 다 의미가 있죠. 아, 롯데 해태는 제과 라이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해태였으니까. 그렇죠. 올해 기아 우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상위 타선이 너무 잘해주고 선발이 5이닝 30점 해주고 거의 다 이길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지금 양현종 괜찮고요. 네. 돌아와서. 그리고 뭐 판원이 꾸준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체스 선수가 3주 정도 빠진 게 좀 아쉽고. 근데 뭐 평균 자책점이 막 5점대 후반 6점대라. 근데 윤영철도 뭐 최근에 승리도 됐고 이의리가 이제 일요일 경기 복귀전을 갔거든요. 네네.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또 뭐 이제 김태군도 뭐 잘하고 있다. 아, 기아는 지금 뭐 이때까지 뭐 연승을 이제 목요일 날 나가니까 예. 연승은 뭐 계속 하고 있지 않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밸런스가 가장 좋습니다. 예. 네. 밑에 의외로 골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선수들. 이거 저 들어가 있을 텐데. 6위에 있네요. 자, 1위 박철순, 2위 윤학길, 3번 정민철, 임창용. 마무리 투수가 골든글로브 받기는 좀 어렵죠. 예. 4위 호준이 형은 한번 받을만 한데 지명타자로. 이호준도 없어? 네. 이게 진짜 야, 장성우 6번 일단 있고 민병헌, 박혜민, 박희민도 4년 연속 도루왕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받는 거 좀 의외가. 김상수도 없어요? 박건우 없고? 우와, 의외네 진짜로. 박건우가 없는 게 좀 의외네요. 박건우가 우타자 통산 타율 1위예요. 근데 이제 외야의 자리가 네. 너무 빡빡했나 그렇죠. 보다. 그러니까 외야 같은 경우에는 타격왕을 하든가 네. 아니면 홈런왕을 하든가 뭔가 이제 타격 쪽에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홀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건우 선수가 아마 타이틀홀더를 차지한 적이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 여기 많은 분들이 장성호, 유유. 장성호는 진짜 의외네요. 뭐 장성호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네. 어떤 저랑 제가 이제 있을 때 이승엽 선수가 뭐 거의 뭐 6년 7년을 받았으니까요. 네네. 근데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의 성적이 저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그리고 좀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순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타율이나 타격 면에서 강했었고 또 이승엽 지금 감독은 홈런에 그럼요. 이런 것 때문에 임팩트가 좀 셌다 보니까 아유,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이승엽 선수의 그 인기를 성적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참 장순환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 예, 왜냐면 진짜 제가 억울하게 못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억울할 텐데 억울한 게 없어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이름 올린 지금 10명을 봤는데 다 진짜 의외네요. 그럼요. 박초순도 없고 와. 마지막으로 장순환의 승문스타 가겠습니다. 장순환의 승문스타! 즉석에서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하는 장순환의 승문 득답 시간인데요. 승문 득답 시간. 아니 좀 쉬운 질문 좀 해주세요, 진짜.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질문은 47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허구현 총재가 임기가 어느덧 벌써 2년이 돼서 올해 임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임이 될지 안 될지 네, 이제 모르죠, 굉장히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재를 선임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총재가 선임되는지에 대해서 47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추대거든요, 추대. 네. 그러니까 각 팀의 이제 구단주들이 이제 총회 이제 회의를 하죠. 10개 팀이. 그럼 모여서 추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제 뭐 이게 후보군을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군 원래는 이제 정지택 총재가 하다가 이제 허구현 총재가 온 거잖아요. 정지택 맞나? 네. 기억도 안 나네. 이 전 총재가 누구였더라?
정지택 총재가 1년 만에 아마 물러났을 거예요. 맞아요. 예, 뭔가 좋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야구의 구원 투수로 이제 허구현 총재가 이제 선임이 됐죠.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임기 마지막입니다. 연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구단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구를 이제 추천을 하죠. 그냥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추대를 하는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허구현 총재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추대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선택을 해서 추대를 할지는 그 구단주 이사회라 그러나?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땡. 자, 1분 4초! 넘어졌습니다. 정지택에서 막히면서 네. 시간 오버가 됐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사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이사들이 각 구단을 대표하는 구단주들이 이사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투표를 하겠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사회 들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뭐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허구현 총재가 이제 올해까지 하고 다시 이제 재선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건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10,000원은 또 장순아가 네. 정했습니다. 좋네요. 2주 연속 어려운 질문. 자, 이렇게 해서 댓글아 여기서 이번 주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더 살찐 모습으로 장순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95까지 만들어 놓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말한다. 댓글!